라이언TV입니다. 2018년 6월 난나왕국 고도의 이미지가 뿌려져서 은퇴자들의 도시이고 태국 한 달 살기로 유명한 도시 치앙마이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반 사건도 아닌 존속살인, 살인 피해자는 2명, 아들과 며느리가 공모해서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건입니다. เกิดขึ้นในบ้านเราคือที่จังหวัดเชียงใหม่แต่ครอบครัวนี้เขาเป็นชาวเกาหลีคือลูกสะใภ้เนี่ยมีปัญหากันกับแม่สามีแล้วโมโหเอามีดเนี่ยแทงอกแม่สามีเชียงใหม่นะคะแต่ว่าผู้ก่อเหตุรวมไปถึงผู้เสียชีวิตไม่ได้เป็นคนไทยแต่ว่า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นะ 피의자 1 백선희, 피의자 2 임태성. 언뜻 보아도 일반적이지 않은 두 사람. 제1 피의자 백순이는 현장에서 곧장 체포됩니다. 그리고 제2 피의자 임태성은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후 존속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됩니다. 참고로 범죄 행위를 충동한 교사자는 정범, 즉 실행을 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국과 태국 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상 존속살해 형량은 7년 이상 무기 또는 사형이지만 태국법 제289조에서는 징역형 없이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존속살해죄에 관해서는 한국보다 좀 더 무거운 형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백선희는 범죄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인 임태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백선희가 어머니를 살해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태국 재판부는 백선희 무기징역, 임태성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백선희에게 선고한 1심 형량 무기징역은 사실 인정을 하게 되면 태국에서는 50% 감형을 받게 되므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항소심 재판부가 열립니다.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선고를 내립니다. 백선희 무죄, 석박, 임태성 원심과 동일하게 사형. 이 사건에는 아직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의문 1. 3명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남자는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반단지 내 경비실에서 경비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친을 살해하도록 백선희를 교사한 정황이 실제 하는가? 의문 2번째. 임태성이 모친을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가? 의문 3번째입니다. 살인을 실행한 백선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한 태국 항소심 재판부의 이유. 4번째 의문은요, 1심 선고 후에 30일 이내에 항소 포기 또는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태국법상 선임한 1심 태국 변호인이 사건을 방치합니다. 사건을 방기해서 누구도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개시됩니다. 그리고는 백선희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의문 5번째. 사형 선고를 받고 방콕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는 임태성. 그는 이후에 상당히 이해하지 못할 태도를 취합니다. 의문 6번째. 두 남녀의 대화 중에 모르겠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맘대로 해라 라는 내용이 녹음된 대화 내용이 임태승이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로 쓰였습니다. 이게 살인의 증거로 될까요? 사형 선고를 받고도 여전히 자신은 모친에 대한 살해 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임태성. 그는 억울한 수감자인가? 아니면 모친 살해를 교사한 천륜을 팽개친 폐륜 아인가? 자, 이 사건을 추적해 들어가 봅니다. 백선희와 임태성은 3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젊은 여인과 뉴질랜드에서 사업하며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한 남자. 언뜻 보기에도 평범하지 않은 프로필을 지닌 남녀입니다. 평소 우울증으로 우울증 정신병약을 상시 복용했다는 백선희. 충동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한 전두엽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 주변 증언에 따르자면 두 사람은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사건이 일어난 당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래간만에 가족 간 식사를 합니다.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모친과 임태승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서 조금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백선이는 한 잔 딱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 후 세 사람은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태승은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반단지 입구 경비실에서 경비와 잡담하며 노닥거립니다. 백선이와 시어머니 이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정신이 돌아온다는 시어머니는 백선이에게 이제 원래 본 마누라가 곧 돌아올 거니까 너 빨리 나가라. 너 따위는 필요 없다 하면서 백선이 감정을 부추겼고 두 사람이 심한 말다툼이 일어나면서 격한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선이가 집안에 있던 식칼을 사용해서 농어를 살해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팩트입니다. 그런데 살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임태승은 왜 살인 교사범으로 체포되었는가? 살해 현장에 임태승이 없었다는 점은 확실한데 말입니다. 사건 발생 며칠 후 임태승과 백선이가 경비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옆에 있던 태국인 경비가 녹음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됩니다. 대화 내용 중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임태승의 목소리 내용을 태국 경찰은 결정적 증거로 채택합니다. 물론 이 말을 태국어로 번역하면 살인을 교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이고 특히 경상도 사람이라면 살인을 교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만사 귀찮을 때 내뱉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위에도 다른 정황 증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범행에 사용된 주방용 식칼. 이 식칼의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아 놓았다는 점입니다. 살인에 대한 의사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라고 추정될 수 있는 정황 증거입니다. 두 번째 정황 증거는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임태승은 생명이 위급한 어머니를 쫓아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비교적 경미한 백선희 쪽을 걱정하면서 백선이와 함께 병원으로 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가 백선이와 임태승이 공범 관계에 있지 않았는가라는 점을 시사해주는 정황 증거라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노모를 살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여자는 오랜 기간 남자로부터 폭행과 상해에 시달려 왔으며 정신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강요와 강압에 의하여 어쩌지 못하고 살인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항소심 법원에서 판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선이에게 무죄 석방을 하게 됩니다. 태국 형법 제65조 심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범죄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태국 형법 제67조 강제 상태 또는 회피하거나 저항하지 못할 영향력 아래 놓인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문들이 있습니다. 노모에 대한 살인의 사실을 인정하였지만 남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당하고 강요를 당하여서 불가피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계속적으로 정신병 약을 복용하여 온 점을 인정받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여자는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반면에 살인 교사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해온 임태승, 그 남자에게는 1심 법원, 항소법원 모두 다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자는 석방되어서 한국으로 돌아갔고 남자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여부에 관계없이 그날의 실체적 진실은 두 사람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태국 형법은 범행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무조건 50% 형벌을 감경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아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남자 임태승, 그 남자에게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내고 싶은 마음이 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후 임태승이 복역 중인 교도소를 찾아가 그를 만납니다. 오랫동안 그와 대화를 나누었고 한국으로 돌아간 백선이 그녀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녀와의 여러 차례 걸친 전화통화에서 알게 된 숨겨진 진실,
그녀의 슬프고 궁지에 몰린 사슴과 같은 처지에 있던 그녀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영상에서 숨겨져 있던 그 진실을 밝힙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맞지? 구독, 알람 눌러주면 내 삶아 안 움직이란다.